그래서 사실은 이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이거 그때 생방송으로 봤었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뭐 연설은 이제 길입니다만 제가 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만 이제 읽겠습니다. 네. 뭐 평양시민 여러분 반갑다고 한 다음에 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 그다음에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목이 정말 전 특히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렸는데요.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은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얘기를 하는 최소한 거겠죠. 100만에서 뭐 한 300만까지 그렇죠. 아사했다는 그 고난의 행군 누가 네. 들어도 고난의 행군인데 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백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던 그 시점을 놓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걸 분노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위선적이고 심지어 사악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악하다. 네. 그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1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죽었다라는 300만까지도 나오죠.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죽으면서 지켜야 되는 체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김씨 일가를 포함한 극소수의 정말 김씨 일가뿐이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만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이 굶어 죽은 겁니다. 예. 아사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불굴의 뭐 의지를 보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민족의 끝끝내 자존심.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답니다. 네. 이분은 민족의 자존심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씨 일가의 자존심도 아니죠. 김씨 일가의 그냥 생존과 예 그냥 뭐 흥청망청 그렇죠. 탕진과 뭐 이런 그런 생활을 거죠. 하기 위해서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2,500만의 북한의 주민들이 그 안에서 독재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예. 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김씨 일가인데 예. 그리고 평양의 발전상을 보았다. 예. 발전상이 뭡니까? 굶주리고 아사하고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이 발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저는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이나 예.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글쎄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한번 대한민국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일 뿐더러 같은 동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렇죠. 같은 말을 쓰고 2,500만을 버리고 한 명을 선택한 거예요. 사악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남북 당시 평화적인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에도 그 최소한의 이 최소한의 이 선이라는 선이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넘은 겁니다. 이제 그 말씀 꼭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하여튼 저하고 같은 공감을 하신 뭐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그 분노와 사악함을 느끼셨을 네. 텐데 저도 그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북한 얘기 이걸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네. 최근에 이제 국정원 보고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게 네. 딸인 그 김주애가 후계자인 것 같다. 우리 국정원이 보기에도. 네. 그다음에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고 그럼 이제 4대째 세습이 되는데 네. 이게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인이 워낙 그 남성에 대한 우월주의랄까 그게 네. 강하니까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도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4대 세습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지 않다. 네,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4대 세습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예. 아직까지 후계자라 단정짓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여전히 북한은 문화가 낙후한 상태고 예. 여성 지도자를 인정할 만큼 인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현재까지 진짜 후계자를 마지막 순간까지 오픈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렇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였고. 아, 김정은도 베일에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계자로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주애의 잦은 등장은 예. 어떤 후계 구도 작업이라기보다는 예. 약간 민심 위반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쇼, 아. 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김주애가 나오는 게 민심 위반을 좀 막는 효과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일종의 유사 조민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사 조민 효과? 네. 조국 조국 혁신당의 교수였다. 조국 의원께서 이제 재판 받고 어려웠던 시기에 조민을 내세워가지고 유튜브 하면서 약간 여론을 이렇게 완화시켰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런 것 내지는 혹은 김정은의 폭군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쇼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하긴 그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되게 어린 딸과 함께 이렇게 뭐 아주 가족 좀 부드러워 단란한 보이죠.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네. 좀 그렇죠. 부드러운 그 좀 이렇게 중성화시키는 네.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이 조금 이제 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김정은이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 왜냐면 그 집안 가게는 사실은 그런 심장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유전자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140kg까지 쪄서 네. 했다고는 그래서 매우 과체중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죽지는 않더라도 예.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김정일도 좀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후계자가 조기 등판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린 후계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면 네. 김주애가 진짜 지도자 후계할 이를 이어갈 지도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어린 사람 심지어 어린 네.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잡고 후계자처럼 보여지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후계자가 나왔을 때 얘는 또 어리지만 약간 충격이 완충되는 완충되게 북한 주민들이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왜냐면은 지금 김정은에 대한 북한 젊은 세대들의 지지도가 50% 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다.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세뇌를 하는 교육 환경에서 그럼에도 50%가 불만이고 네. 정당하지 않다는 게 만약에 넘었다면 그거는 굉장한 어떤 그렇죠. 민심 위반인 거죠. 사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들을 사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하여튼 우리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주애는 그런 일종의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리고 충격을 완화를 그렇죠. 위한 그런 정도지 사전 작업 진짜 정도. 세습을 한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김정은 후계 체제에서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면서 그렇죠. 예.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죠, 실제. 네, 가족 정치를 하는 겁니다. 가족 정치를 하는데 네. 김주애는 그런 완벽한 주연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네. 주연급 조연 정도일 그렇죠. 것이다. 네, 주인공 나오기 전. 그렇다면 아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민주당 네. 의원도 어디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데 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일종 그런 관측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김주애를 내세웠다라기보다는 예. 저는 이제 충분히 외국으로 내보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을 때 주변 측근들이 김정일에게 유학을 강력하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김정일이가 유학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해가지고 유학을 안 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은 어쨌든 유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경험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환경이 바뀌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해외 경험에 대한 니즈가 김정일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부분 유학을 보냈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 김정은에게는 그 니즈가 더 클 거다. 그래서 유학을 내보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주애가 아닌 누구 다른 유력한 후계 후보가 지금 어디 외국에서 네. 유학 중인 가능성이 꽤 그렇죠. 있다. 네. 그렇군요. 건강 이상설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제 뭐 초고도 비만의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는 추측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또
일단 탈북 그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의 정보를 네. 좀 들으시는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또 접하는 정보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걸 좀 종합해 볼 때 김정은 건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이게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예. 실질적으로 뭐 의료계 전문가분들께서도 어떤 김정은의 어떤 외형이나 행동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 뭐 신약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뭐 사약노루로 무슨 어떤 약제를 만들어서 주사를 맞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약간 효과도 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글쎄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김정은이 어떤 그 다혈질적인 성격과 그리고 그 고도 비만인 그 고체중 이런 거 때문에 예, 예. 과연 그 약제들의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수해 현장에 가서 그 배 타고 오는데 거기다가도 잿더리 놓고 제돈에 놓고 담배 피우더라고요.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요. 와인을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 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그 수해 현장 갈 때 그 보트 타러 내려갈 때 두 사람이서 부축하고 내려가는 거 보셨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장면을 예. 보면 두 사람이서 양쪽으로 이렇게 부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한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씨 일가만을 위한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만수무강 연구소 들어본 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연구소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신변에 단기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 않을까. 워낙 초강력 건강 케어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의 어떤 건재 유무를 지금 상황에서 예측해 보기보다는 예.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비상 플랜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일이 당장 일어날는 당장- 아닐 것 그렇죠. 같다. 그런데 언제든 대비를 해야 되지만 대비를 해야 어쨌든 되죠. 예. 그 당장 무슨 일이 그거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수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우리 수해 물자 지원을 저쪽에 적은 변할 수 없는 네. 적이라면서 거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다. 네. 이렇게 네. 지적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뭐 김정은의 덩치랑 행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더럽게 겁이 많다. 더럽게 겁이 많다. 네. 예. 이게 뭐 김정일은 그래도 2007년에도 홍수가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에서 수해 복구 지원 제안을 했어요. 김정일에게. 예.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예. 김정일은 받았습니다. 그걸. 예. 근데 김정은은 아버지만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지지 못했던 예. 핵과 ICBM도 다 손에 넣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사실상 핵보육처럼 다 뭐 다른 예. 나라에서도 이제 예. 간주하던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사상자가 뭐 1,500명 이상 났다. 예. 뭐 헬기들이 뭐 이 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구조 과정에서 막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단 한 건의 그 인명 피해도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죠. 예. 예.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진실이 전달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 앞으로 언젠가는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선수치고 있는 거다. 아. 두려워서. 아. 네. 그런데 아무리 북한이 통제되고 뭐 저 휴대폰도 뭐 이쪽 국경 지역 말고는 안 갖고 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는 법인데 네. 저런 큰 수해가 나고 그러면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다 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소문이 돌죠. 소문이 도는데 네. 그걸 이제 헛소문이다라고 사전 진압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사전 진압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들. 근데 북한에서는 사망자 통계 이런 거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리한 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을 통해서 누가 죽었다더라, 옆 동네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데 예. 이 통계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는 몇 명이 죽었을지는 남한 보도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대북 전단이 있을 예, 거고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을 거고 라디오가 있을 거고 혹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 매체들 예. 예. 뭐 USB 이런 것들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이걸 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다른 얘기인데 예. 그 이번에 홍수 피해가 난 자강도 지역하고 평안도 지역이 예.
북한의 그 방위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북한의 아마 방위 산업의 거의 50% 정도가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수해 관한 그 지역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북도 지역하고 자강도 지역. 자강도는 그냥 있는 공장이 전부 다 군수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터널로 연결된 데는 또 물이 잘못하면 다 침수가 그러면 될 수 침수가 있어요. 되죠.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걸 좀 정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 군수공장들이 침수됐다 그러면 예. 북한의 방위산업 그 전력의 50%가 날아간 거가 되는 거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정말 최근에 또 북한이 그 전략물자 그 무기 재고들을 러시아에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재고 그 탄약 재고도 별로 없을 텐데 예. 만약에 군수공장까지 침수됐다 그러면 당분간 전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겠네요. 그건 이번 수해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좀 네, 정보당국이나 이건 정보 자산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사실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뭐 아까 이 ICBM 얘기도 나왔고 사실 ICBM 쪽에 그 북한에 계실 때 조금 연구에 고생하셨다고도 해서 아까 우리 계속 북한이 방위산업이 하여튼 방위산업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에 따른 질문인데 이겁니다 결국. 결국은 북한이 이제 핵을 거의 손에 쥔 거는 그냥 기정사실처럼 비공식적이지만 다른 나라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핵을 ICBM에 실어서 정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정말 그거는 한미 뭐 북한 이 남북 미 관계가 상당히 새로운 지평이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지만 북한의 ICBM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북중미 동맹을 그 핵 보유국 삼국 동맹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중러죠. 북중미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습니다. 북중러 동맹이. 지금 뭐 결함은 많습니다. 북한의 무기들이. 왜냐면은 이게 ICBM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첨단 기술의 종합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은 기술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려면 전반적인 과학 기술이 이렇게 균등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응용 기술도 거기에 그 기초과학 기반 위에 응용 기술이 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북한이 이 전륜발입니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 기술들이. 그래서 북한이 만들었다고 하는 ICBM을 뭐 러시아나 미국의 ICBM과 비교한다. 뭐 비교할 수 없죠. 왜냐면은 뭐 사거리는 뽑아낼 수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비하다든지.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이 상당히 아직은 잘 안 됐을 거라는 관측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완성해 갈 겁니다. 왜냐면 많이 해볼수록 빨리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미사일을 ICBM을 10개를 쐈는데 그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력도 북한의 품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불량품이 많아요. 그래서 10개를 쐈는데 뭐 8개가 불량이라서 그 땅에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공중에서 타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2개만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미국에 한 발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죠. 네. 그리고 뭐 ICBM과 온갖 수많은 그 전략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렇게 그걸로 다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렇게 고전을 치르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ICBM 기술이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씩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실제로 미국의 하여튼 영토를 타격하는 그런 상황은 그거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완성도가 떨어질지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완성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 1호 법안, 그러니까 전체에는 2호 법안, 국민의힘 1호 법안 그 제가 발의하셨던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셨고 이제 아직 개원식은 못 가졌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하실지 간단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장담하건대 향후 100년은 과학기술이 그렇겠죠. 지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시작으로 예.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죠. 예.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예. 그래서 가방위에서 민주당의 어떤 방송장악 예. 폭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제가 온몸으로 어쨌든 막아내고 예. 그리고 상임위 이름에 걸맞게 예. 과학기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앞장서서 한번 결기 있게 싸워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 소개한 기사를 보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의대 한의대 뭐 네.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학생들도 이공계에 정말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인센티브를 네. 줘서 이쪽으로 많이 유치해서 결국 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네. 선순환을 이루는 네. 그런 이 생태계를 만드시겠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과학기술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축적된 과학기술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우리가 이제 과거의 패스트 팔로우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고 있는 그렇죠.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이다. 사람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키우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꼭 네. 그런 법안이 정말 네. 소기의 성과와 그 네. 목표하셨던 이 효과를 네. 꼭 발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